안녕하십니까. 제7차 시 2015년 제1회 노동시장론 기출문제입니다. 1번 노동조합의 형태 중에 지배력과 조직으로서의 역량이 극히 약하다. 가장 강한 게 일반 가장 강한 게 산별노조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강합니다. 근데 지배력과 조직이 가장 약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별 노조가 가장 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업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해서 강하게 이렇게 대시를 하기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별 노조가 가장 약합니다. 1번입니다. 2번 최저임금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최저임금은 임금제가 시행되면 최저임금을 못 주는 사람들이 고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잉여 인력이 발생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노동 공급량은 서로가 최저임금제 많이 받으니까 서로가 일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노동 수요량은 감소가 됩니다. 최저임금 못 주니까 그런 게 생기니까. 그래서 숙련직이 임금이 떨어질 것이다. 이거와는 관계없습니다. 숙련직은 그대로 자기 임금은 그대로 받아 나가는 겁니다. 3번 임금이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증가할 때 고용량이 120명에서 108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면 노동 수요의 탄력성은 뭡니까? 기존 임금 분의 변화된 임금 마이너스 기존 임금. 그 다음에 기존 수요, 노동 수요 분의 변화된 수요 마이너스 기존 수요. 여기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 말은 요 밑에 분모만 보면 기존 임금이 10,000원에서 12,000원 변했죠. 그래서 우리 2,000원, 2,001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밑에가 0.2예요. 밑에가 0.2. 위에는 분자는 기존 120명에서 120 마이너스 108이거든요. 그러니까 12를 빼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게 0.1이 되는 거예요. 0.1. 그러니까 이 50%. 다시 말해 0.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예요. 4번 노동 공급선이 그림과 같을 때 임금이 요거 이상 요 임금으로 올라갈 때 설명. 여기서 노동 공급량이 쭉 증가를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부터 감소하는 거예요. 왜 감소합니까? 배가 불러서. 이 부분을 소득 효과가 큰 부분이다 그럽니다. 소득 효과가 뭐보다 크다? 대체 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그랬다. 여기는 밑에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큰 부분이야. 그래서 설명을 봅시다.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압도해야 된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다음에 설명하는 학자는 누구냐? 노동조합이란 그들의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할 목적으로 조직한 항구적인 단체로서 그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을 조절하고 표준 근로조건을 설정하고 유지 공제제도 등의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답은 여기에 보면 정답은 여기에 우리가 해설을 먼저 보면은 시드니 앤드 웹 비트리스 웹은 노동조합은 근로와 관련된 제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조직한 항구적인 단체다. 이게 4번이 정답인데 여기까지는 외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6번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노동공급을 포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노동공급을 포기한다는 말은 무슨 말, 여가를 다 취득한다 그 말이거든요. 여가를 다 취득한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가를 가질 것이냐 소득을 가질 것이냐를 지금 이렇게 무차별 곡선 위에 똑같은 효용을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가와 소득 중에서 여가를 가장 많이 가져올 때 이때는 소득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씁니다. 다시 말하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가와 소득과의 이런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데 무차별 곡선이 거의 다 이렇게 누웠다 하면은 이거는 여가만을 이쪽이 여가니까 여가만을 획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수평에 가까운 경우에는 그 여가만을 획득하려고 그러고 노동공급은 포기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번. 우리나라의 노동공급 추이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저하가 되고 있고 인구 고령화다. 맞죠? 선진국에 대해서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고 노년층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노동시간 감축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도 맞아요. 우리나라는 실제 노동시간이 아직까지 다른 나라보다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8번. 노동조합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금을 인상시키는 기능, 아주 중요한 기능이 맞죠. 근로조건 개선하는 기능 맞아요. 공제활동이나 복지활동 할 수 있습니다. 정당과 연계하여 정치적 영향력도 발휘할 수 있어요. 발휘할 수 없다니까 있다 이래 돼야 됩니다. 그렇게 이것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연공급. 회사에 대한 귀속의식이 강화되고 연공급은 연봉제와 관계없습니다. 호봉제와 관계 있어요. 호봉제. 그래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실현이 안 되는 거죠. 오래 있으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비합리적인 임금 유지추라든가 적당주의가 증가한다. 이렇게 맞는 겁니다. 10번. 노동시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노동시장과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유망직종,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 변화, 기업 회계제도 변화하고는 노동시장과는 관계없습니다. 11번. 실망 노동자 효과, 실망 노동적 인구는 어디로 갑니까? 비경제활동 인구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기책사유 없이 기업의 가동률이 떨어져 가지고 근로자가 기업으로도 떠나는 것을 미국에서 잘 발달되어 있는 제도는 뭐냐? 일시해고라 그래가지고 이것이 기업이 가동률이 떨어질 때 바로 레이오프 시킬 수 있어요. 그것이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불경기에 발생하는 부가노동자 효과와 실망 노동자 효과에 따라서 실업률이 변화한다고 한다. 다음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의 방향성이 옳은 것은 어떤 것이냐. 부가노동자 효과는 뭐냐 하면 불경기에 주부가 취업하러 나오는 거예요. 취업하러. 근데 주부는 여기에 뭐냐 하면 주부는 비경제활동 인구예요. 비경제활동. 그러니까 취업자가 되면 경제활동 인구죠. 그렇기 때문에 취업 전선에 나오는데 불경기니까 취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취업에 나오는데 이것이 실업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업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실업률이 올라가죠. 부가 노동자 효과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실업자가 발생돼야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 그래서 부가 노동자 효과는 실업자가 발생시키는 겁니다. 실업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업자가 아무리 직업을 탐색해도 불경기에
취업이 안 되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하고 구직 단념을 하게 됩니다. 구직 단념을 하게 되면 구직 단념자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죠. 그래서 구직 단념자 이 효과는 실망 노동자 효과예요. 실망 노동자 효과는 실업자가 수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업자가 구직 단념자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망 노동자 효과는 실업률이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13번에 1번이 이제 정답인 겁니다. 14번에 산업별 노동조합의 특성. 산업별 노동조합의 특성은 그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임시적 일용직 근로자를 조직하기가 용이해진다. 그 다음에 해당 산업 분야의 정보 자료 수집 분석이 용이하다. 그래서 숙련공만의 이익옹호단체가 되기 쉽다. 이거는 직종별 노동조합이에요. 직종별 또는 직업별 노동조합. 숙련자만 조직했죠. 배타적인 노동조합. 그것이 산업별 노동조합 관계없습니다. 산업별 노동조합은 해당 산업 분야의 근로자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그래 임시적 일용직이 오히려 쉽게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5번. 조합은 신부원과 가끔씩 무한하게 종업원이 될 수 있고, 이 노동조합은 노동력의 공급도 독점할 수 없죠. 그렇게 클로즈드 샵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불리한 위치에 항상 쓴다. 예, 오픈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금 격차 중 임금 차별의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은 뭐냐? 가장 개선이 필요한 성차별이죠. 성별 차별 1번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우리나라 기업에서 그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것이 역량이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까? 지금 연봉제도 강화되고 있죠. 종신고용제가 강화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종신고용제.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 직종별 임금격차 강화되고 있는 게 아니고 연봉제가 우리나라에 오히려 강화되고 있습니다. 연봉제는 개인의 능력, 실적, 공헌도에 따라 평가하여 연간 임금을 책정하는 개인 성과급제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18번 필리스 곡선.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간의 상충관계를 설명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19번.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과 달리 출산 육아기에는 현저히 떨어진다. 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형태는 뭐냐? 출산 육아기에는 떨어지고 다시 애기가 크면은 또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 출산 육아기는 떨어져요. 출산 육아기. 그래서 M자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번. 임금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학설 하나인 노동대가설로 설명할 수 있는 건 뭐냐? 노동대가설은 노동대가설이 있고 노동력대가설이 있죠. 노동을 직접 제공해야만 임금을 받는다는 것이 노동대가설이고, 노동력대가설은 노동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 단계 또는 대기 상태에도 임금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동대가설에 따른 거는 실제적으로 임금을 노동을 했을 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수당 이런 건 전부 다 노동력대가설이에요. 내가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수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휴업수당, 휴직수당 다 노동력대가설이에요. 그런데 노동대가설로는 직무수당, 일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거. 그것이 노동대가설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